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5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타부 하나를 깼습니다. 금기죠. 금기사항 하나를 깼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판에서 알면서도 애써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공론화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문재인과 감옥이라는 말을 공론화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이 품고 있는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그것을 여론으로 조직화하여 정권을 잡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은 단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많은 언론이 알면서도 침묵했던 말을 맨 처음 한 덕분입니다. 즉 독재 타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독재 타도라는 말을 한 두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과연 법정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있고, 그 중에는 감옥에 가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낸 정권이,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감옥에 보낸 정권,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문재인 대통령, 황당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수사 지시를 통해서 무리한 수사를 유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황당무계한 거짓에 근거해가지고 그 산업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총동원해가지고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안 가고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자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국민도 궁금해 하는데, 어제 홍준표 씨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누가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의 과제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아니다. 제일 위험한 후보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 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에 갈 수 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씨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출신이니까 허튼 소리는 안 할 사람입니다. 이분은 막말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표현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에 누가 이런 어제 홍준표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초선 의원들은 용기가 없어요. 용감할 때는 이런 홍준표 씨를 비판할 때는 용감해요. 그 김웅이라는 초선 의원은 이런 홍준표 씨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면서, 이 사람이 당에 들어오면은 시한폭탄을 역할을 해가지고
윤석열 씨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총질에는 용감한데 정작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데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출신들이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 가끔 글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용감한 경우는 있는데 한두 번이고, 일관되게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역성을 규탄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홍준표 씨가 딱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는 것은 현직으로 있을 때는 반역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반역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범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안부 검사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아마 내가 왜 반역을 했느냐, 반역죄가 아니니까 나는 수사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 관련 수사라든지 아니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는 그런 면책특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수사가 바로 탈원전 관련 수사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관련 수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가 일단락돼서 기소가 되었지만은 이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재수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재수사를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마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저질렀던 반헌법적 행위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100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 겁니다. 보다 엄중한 것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다룰 수 있는 게 많지요. 예컨대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축혀주고 김정은을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로 미화한 연설, 2018년 9월 연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목숨 걸고 온 두 탈북자를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켜가지고 죽게 했든지 고문을 받게 한 이 사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죠. 무엇보다도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위해서입니다. 즉 독재자와 반역자를 위해서 자국민을 탄압하는 게, 그게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강행하고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최근에 와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음포까지 놓았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전에는 뭐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국민을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형사고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경찰, 그런 검찰은 해산해야 합니다. 아니, 반역자를 위해서, 반역자가 마음이 좀 편하도록, 반역자의 심기 안전을 위해서 자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 그 자국민이 하는 일이 풍선 보내는 겁니다. 풍선 보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가끔 $1도 전달하고 라디오도 전달하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범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이런 법을 집행하고 있는 문재인 씨를 형사 고발하고 형사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가 없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이롭게 한 행위,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한 행위, 애국적 활동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법치가 과연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반역자는 누가 처벌하느냐? 하는 커다란 의문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적을 위해서 국민을, 우리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에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책임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모조리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안 갈 것인가? 감옥에 안 갈 것인가? 딱 기준이 있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그리고 양승태, 김관진 이런 분들에게 적용했던 법을 그냥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주 공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안 갈 수가 있느냐? 홍준표 씨는 이재명 씨가 감옥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겠죠. 국민들이 감옥에 보내든지 헌법이 감옥에 보내든지 법률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이 과연 피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런 큰 화두 하나를 탁 던졌습니다. 이 화두가 앞으로 어떻게 퍼져가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에 어떤 작용을 할지, 그리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홍준표 씨가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런 홍준표를 막말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는 항상 자기보다 용감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감사합니다.